6.25 59주년이 다가오니까 제가 미군 장성 중에 한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리치웨이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노르만디 상륙작전 때 낙하산을 타고 공정부대를 지휘를 해가지고 직접 전선에 투입되었던 아주 용감한 장군입니다. 이분이 한국 정부와 인연을 맺은 이유가 있습니다. 1사부대가 있었습니다. 1951년에 중공군이 밀려 내려와가지고 51년 1월 4일 날 서울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습을 당한 우리 유엔군은, 즉 미군과 국군을 주력으로 한 유엔군은 총퇴각을 했습니다. 수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한때 메가더는 한국을 포기하고 철수하자, 일본만 지키자 하는 건의를 트루만한테 하게 됩니다. 그러나 트루만 대통령은 미국이 손을 떼면은 우리와 같이 싸웠던 한국 국민들이 다 죽게 된다. 미국이란 나라는 친구가 분리해졌을 때 버리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선택을 아주 강력하게 해가지고 메가더로 하여금 현 전선을 유지하면서 반격을 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이때 미 8군 사령관으로서 낙동강 전선을 지켜냈던 워커 중장이 의정부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 8군 사령관 후임으로 임명된 사람이 당시 육군 참모 차장을 하던 리치웨이 중장이었습니다. 이분은 당시에 50대 초반입니다. 이분이 1월에 부임을 해서 전선을 돌아보니까 미군들의 사기가 아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미군들의 사기를 올릴 것이냐. 그래서 이분은 가슴에 수류탄을 달고 그리고 덮개가 없는 지프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사병들하고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추위를 사병들과 같이 견디면서 미국 장성들의 그 리더십의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2월부터 반격 작전을 펴서 3월에 가면은 서울을 수복하고 이 전선을 휴전선, 지금 휴전선까지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리치웨이 장군의 반격이 성공했기 때문에 미군이 철수하지 않고 한국을 지켜낸 것입니다. 한국을 지켜낸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 메가더 사령관, 워커 중장,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람이 리치웨이 중장입니다. 근데 이 리치웨이 중장은 많은 미국 장교들이 그런 것처럼 아주 지성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이분이 한국에 부임해서 이 장병들한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번역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군인들이, 특히 장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싸움에 임하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편지를 쓴 것은 1951년 1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반격작전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미군은 왜 한국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리치웨이 중장은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8군 사령관으로서 나는 모든 장병들이 나의 응답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8군에 소속되거나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아래와 같은 나의 답장을 전달하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답은 간단하고 단호하다. 우리가 존중하는 정부의 합헌적으로 구성된 당무자들이 내린 결정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에 와 있다. 유엔군 사령관인 더글라스 메가더 원수는 말했다. 유엔 회원국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임무에 따라서 우리 사령부는 한국에서 군사적 포진을 유지할 것이다. 더 이상의 논평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바치고 기대하는 충성심은 이상의 명령에 대한 아무리 사소한 의문이라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대답은 단호한 것이다. 두 번째 의문은 아주 심각한 것이므로 우리 사령부 소속원들은 논리적이고 완전한 답변을 나로부터 들을 권리가 있다. 나의 답변은 이렇다. 나로서는 문제가 명쾌하다. 우리의 한국의 이런저런 도시와 농촌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런 부동산 문제는 부수적인 것이다. 문제는
동맹국 한국의 자유에만 한정되지도 않는다. 한국인들의 지조와 용기가 전쟁 중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꺾이지 않았음을 우리가 높게 평가하지만은 한국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것은 더 큰 대의명분의 한 상징이며 이 대의명분 속에 포함되는 요소이다. 문제의 본질은 서구 문명의 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에서 꽃피도록 하신 그 힘이 공산주의를 저지하고 패배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인간의 존엄성을 비웃고 포로들을 쏘고 시민들을 노예로 삼는 독재 세력이 개인과 개인의 권리를 신성하게 보는 민주 세력을 뒤집어 엎을 것인가의 여부인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생존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시체처럼 사라질 것인가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싸움은 동맹국 한국의 국가적 생존과 자유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이 논란의 여지가 없이 명백해진다. 이 전쟁은 우리의 조국이 독립과 명예를 누리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자유와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가 바친 희생과 도움은 타인을 위한 자선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한 직접적 자위 행동이었다. 결론적 분석. 여기 한국에서 제기된 문제의 핵심은 공산주의냐 개인의 자유냐의 투쟁이며 우리가 목격한 그 겁에 질린 사람들의 대탈출을 중단시킬 것인가 아니면 머지않는 장래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절망적이고 비참한 그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들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이다. 이것들이 우리가 싸우는 이유들이다. 일찍이 그 어떤 군사령부의 소속원들도 우리가 직면한 이런 도전을 감당한 적이 없다. 이는 도전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과 우리 국민들 앞에서 최선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리하여 군인이란 직업과 우리를 키워준 용감한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떻습니까? 이게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를 나온 장성의 글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은 명문장가의 글로 느껴지십니까? 저는 영어로 읽으면 더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만은 메가더의 유명한 의회 연설에 버금가는 아주 명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리츠웨이가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 하는 논리를 아주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 정부가 명령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 합헌적 정부이다. 즉 헌법에 의해서 선출된 정부이므로 그 명령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유엔이 싸움을 원한다. 네 번째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한국의 자유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자유를 같이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은 혈맹이 되었습니다. 피를 나눈 관계가 되었습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를 만나서 이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생명줄입니다. 한미동맹이 있는 한 한국은 절대로 적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면 될수록 우리는 인류 국가에 점점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리츠웨이 장군은 아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100살이 넘게 산 분입니다. 이분이 남긴 회고록이 1980년대에 번역됐던 적도 있습니다. 이 리츠웨이 장군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